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이태원 할로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기간이 이제 끝났죠. 별다른 성과 없이 이렇다 할 뭐 조사 내용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쟁 그 자체입니다. 공방을 벌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조사할 게 더 없습니다. 사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일에 업무가 이제 개입이 되었다면 그 업무를 밝힐 실체 이런 것을 밝힐 수사는 필요할지 몰라도 사고 자체만 갖고 그 국가 책임론으로 몰아가기에는 너무도 그 정황이 빤하기 때문에요. 더 이상 그 조사에도 나올 게 없는데도 저들은 국정조사 기간 끝나자마자 무슨 특별법을 만들자, 세월호 때처럼 특별조사기구를 상설화 해가지고 계속해서 조사하자라고 외치고 있고, 이 나라 제1야당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다수당이죠. 더불어민주당과 그 다른 또 야성향, 좌파 성향 정당들이 합세해서 유족들의 의견 그대로 따르겠다고 합니다. 참 큰일입니다. 그걸 갖고 또 뭐 정쟁을 계속 벌이겠다는 거죠. 이걸 갖고 제 생각에는 저들은 총선 때까지 최소, 나아가서는 대선 때까지 울고 먹을 아마 심산일 겁니다. 계속해서 국가 책임론, 달리 말하면 윤 대통령 책임론, 행안부 장관 책임론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선거 전략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예전에 방명록에 애들아 고맙다, 너희들의 촛불광장에 뭐 별이었다, 뭐 미안하다, 고맙다, 뭐 그런 걸 적은 적이 있죠. 그 리바이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도 다르다. 국민들이 일단 호응이 없어요. 호응이.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 그 KBS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상민 장관이 사퇴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놀랍게도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이상민 장관 사퇴해야 된다. 압도적으로 한 80%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48대 45인가 이런 식으로 이상민 장관 사퇴할 필요 없다가 더 높게 나왔더라고요. 국민들도 이제 다 알아가는 거고 결국에는 제자리 잡습니다. 세월호 때는 무력하게 당한 측면이 많았죠. 그때는 사실을 제대로 보도할 수 있는 팩트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없었어요. 언론 자체가 한쪽으로 다 쏠려 있었고 우리 같은 유튜브도 없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속절없이 일방적으로 당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도 다릅니다. 바로 그냥 온갖 우파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그 팩트가 있거든요. 담론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이게 여론이 일방적으로 선동이 안 돼요. 이런 것을 이 정부라든가 정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신들만의 힘으로 정권 잡았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자, 대한민국 주요 참사 역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있습니다만 대충 몇 개 이제 갖고 와보면은 시대수는 아니고요. 뭐 편리한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세월호 침몰이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자, 저 사건을 나중에 후세들이 이제 기록하면 저렇게 할 겁니다. 조타수 운전 미숙 및 화물 과적을 동반한 무리한 선제 정책으로 인한 참사다. 뭐 저렇게 볼 수밖에 없죠. 변침을 한다 그러죠.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해상 침몰 사고였다. 대부분의 여객선 침몰 사고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와가지고 변침을 하는 순간, 뱃머리를 돌리는 순간 파도를 맞아가지고 침몰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서해 회리오, 카회리오라고도 하고요. 저기도 약 3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났던 엄청난 참사였었죠. 김영삼 때입니다, 저건. 그런데도 저것은 당시 정부 책임은 단 1도 안 나왔어요. 자, 해상에서 강한 돌풍을 만나 회항하려고 뱃머리를 돌리려다 파도에 맞아 침몰한 사건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저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교량 상판 이음새 용접 불량과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참사, 전부 저런 어떤 사고사들은 대부분 사고입니다. 사고 자체가 인위적인 어떤 그런 실수가 이제 개입된 것이긴 하지만 정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대부분은. 자, 천안함 피격, 병영도에서 임무 수행하던 군인들이 북한 어뢰 침략에 공격당해 전사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 당시 이제 사망한 유족들에게 국가에서 뭐 어떤 배상을 했다거나 이런 건 없죠. 어느 정도 이제
위로금 정도 나가는 게 있죠. 뭐 정말 끈값입니다. 세월호하고 비교하면 100분의 1 수준 그럴 겁니다. 자, 제2 연평해전, 연평도 NLL을 수호하던 군인들이 외부 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 연평해전을 다룬 영화를 보고 20대들, 특히 이 MZ들이 많이 우파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영화를 보고 실체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감동이었다. 눈물을 흘렸다. 그런 20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대남들 중에 사실 우파로 이렇게 넘어온 그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 연평해전 영화도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뇌졸중에 걸린 승객 한 명의 돌발 행위로 인한 화재로 인한 참사. 저때 당시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그때 사고죠. 그런데도 정부 책임은 단 1도 언급은 안 됐습니다.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유독 세월호만 그랬던 거죠. 세월호만. 자, 삼풍백화점 붕괴. 이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사고로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났던 사고죠. 약 1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900몇 명이 돼요. 부실 공사 및 건설업계 측 건물 붕괴 조짐을 묵인함으로써 벌어진 참사였다. 저때 당시에도 정부 책임자는 그 하위직에서 어느 정도 그런 관리 감독 책임 물었을지 몰라도 그 위에 정권 차원의 책임은 단 1도 거론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저런 게 터지면 어떨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야말로. 자, 세월호 후에 이제 터진 이제 큰 참사가 바로 이 이태원 압사라고 불릴 수 있는 이거죠. 할로윈 압사라고 해야 될까? 이름 자체도 지금 좀 애매합니다. 저들은 걸핏하면 날짜를 넣으려고 그래요. 4.16 세월호 이런 식으로. 이태원도 그래서 12군가 뭐 그렇죠. 그거보다는요. 할로윈 압사가 맞는 것 같아요. 이태원 할로윈 압사 이런 정도가 맞는 것 같다. 자, 이 사고를 후대가 기록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팬데믹 무릅쓰고 인스타 마니아들이 오늘 밤을 불태우자고 고유적인 문화이거나 공휴일도 아닌 날에 동양 전통도 아니고 해외 영미권에서 생긴 각 분야 상업적 마케팅에 나는 흑우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들끼리 자발적으로 술 마시러 발 디디고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인파석으로 뛰어들다가 깔려 사망한 참사였다.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저걸 좀 줄여서 말하면은 할로윈 파티를 즐기려던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서로 실시간 압사 자체가 실시간 아닙니까? 그런 사건 1인식으로도 기록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큰 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월호와 이 이태원 할로윈만 특별한 대우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월호는 이미 그렇게 되었었고, 자, 이 이태원 할로윈도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과연 타당하냐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는 안 된다 쪽에 이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저들 유족들 혹은 그 옆에 있는 시민단체인가 있잖아요. 연대 모임 있습니다. 거기가 손잡고 계속 이것을 하기 바랍니다. 이걸 갖고 망하는 길로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이번에는 이게 안 된다는 쪽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이 정치권 승리가 여론이 따라오지 않으면 힘있게 밀어붙이지 못하는데 과연 어떨런지요. 자, 지금 보면요, 저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이태원 특별법 제정. 저것도 말이죠. 명칭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이태원이라는 단어가 저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할로윈이 맞는 것 같아요. 할로윈은 우리 풍습이 아닌데 할로윈 특별법 제정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용어부터 일단 싸워야 됩니다. 용어 자체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은 두고 그 용어 프레임에 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자,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특별법으로 유가족을 지원하겠다가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세월호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자, 이종철이라고요. 지금 유족회 대표죠. 독립조사기구 특별법 제정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이제 박원건이가 여기에 유족 지원, 추모 기억 사업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죽이 측정받습니다. 자, 유족 향한 반인륜적 2차 가해 방지 대책도 착수. 이게 말이죠. 여러 가지 언론 기사에 딸린 그 댓글들까지도 염두에 둔 발언 같아요. 댓글도 이런 유족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거나 그게 사실 팩트를 말하는 것인데도 이걸 문제 삼겠다는 거죠. 사법 처리도 할 수 있게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자, 정의당 이현주 피해자 지원 담으려면 특별법으로 하자. 한술 더 나가네요. 특별법 요청을 하자. 특별법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화답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아무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완전히 한 편입니다. 그냥말로 하나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똑같은 목소리를 nen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죠. 여기가 오른쪽에 여성이 이제 정의당 이현주, 박원근이, 그리고 이제 이 유족회 대표. 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이제 밑에 하단에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 전명선 대표 충격 근황. 2022년 9월 30일인데요. 이분이 지금 세월호 관련 단체 이제 대표로 있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이라고요. 4.16이 이제 그 세월호 사고가 났던 날이죠. 세월호 가족협의회 대표 겸 4.16 민주시민교육원장입니다. 이분이 세월호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기사를 제가 소개하려는 것 아니고요. 이분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게 과거의 사진이거든요. 살이 좀 빠진 상태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뭐 다른 인물일 수도 있는데 너무도 닮았어요. 이분이. 제가 여기 사진도 따로 갖고 온 게 있는데요. 여기 현재 이태원 할로윈 유족회 대표 이분하고 이 전명선 씨와 관계가 이상하다고 지금 주장하는 유튜버도 있습니다. 라이더 우라고요. 젊은 분인데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더라고요. 이 두 분의 관계도 이상하지만 그 부인인 조미연 씨입니까? 그 조미연 씨도 세월호 때 그 닮은 얼굴이 있었다. 그 이야기로는 닮은 정도가 아니고 같은 인물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여기도 너무도 닮았어요. 세월호 때 이분이 지금 여기에 나타났을 리는 없을 텐데 기이할 정도입니다. 기이할 정도. 아래가 바로 세월호 관련 단체 대표고요. 위에는 이태원 할로윈 단체 대표입니다. 얼굴이 참 닮긴 했죠. 근데 아래는 살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위에는 살이 좀 붙은 상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동일인 아니겠죠. 동일인이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버젓이 활동을 하는데 그 동일인 리는 없을 텐데 그런데도 너무도 기이한 상황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부인도 그렇고요. 그 부인도 얼굴이 똑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같다고 느낄 정도로 같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동일인이다라고 단정을 짓지는 못해요. 그거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오직 수사를 통해서만 확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뭐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단정은 짓지 못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도 이렇게 닮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에게 아래 전명선 씨에게 살을 좀 붙여서 이분을 한번 보십시오. 눈썹이라든가 코 뭐 이런 게 많이 닮았고요. 귀가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원래 귀가 참 중요한데 좀 다른 분 같기는 한데 그렇지만 너무 닮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형제라고 해도 그냥 믿겠어요. 바로 누가 보더라도 같이 있으면은 두 분이 형제네 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연인데 이런 이야기도 여담으로 해드립니다. 그 라이더 우라는 그 젊은 유튜버 아주 집중적으로 이 두 분의 관계 그리고 그 조미연 씨 그리고 조미연 씨와 닮은 그 세월호 때 나타났던 어떤 그 유족 어머니 그 관계를 지금 추적을 하고 있던데요. 정말 섬찟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주요 참사는 앞으로도 여기에 또 아마 추가가 될 겁니다. 그때마다 이 세월호처럼 이렇게 하기가 되겠습니까? 그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이 정치에 관해서는요. 나라 규모에 비해서 너무도 이게 지금 머리 깨지게 지금 싸우는 나라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이걸 갖고 다이나믹하다 그러는데 그건 다이나믹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냥 진흙탕이죠. 어떻게 보면 이 좌파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은 내로남불의 윗선에 거기에 더해가지고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어요. 그걸 상대는 척결 대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착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걸 깨부수는 과정이니까 쉽지는 않겠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